네, 반갑습니다. 강승주의 급등 타이밍입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은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증시 현 시점에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정보들 그리고 그 수혜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버튼과 댓글을 먼저 남겨주시기 바라겠고요.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최근 이 AI 반도체 시장에 있어서 세계 1위 기업 엔비디아의 독점이 흔들리는 것들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에서도 최근 9월에서 11월까지의 대세 상승장 속에서 엔비디아 쪽에 주요 AI 메모리 공급사인 SK하이닉스 위주로 좀 이 주가가 진행이 되게 됐었는데, 최근 이 부분에서 탈 엔비디아 진영의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급등을 하고 있는 것들이 체크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 게 이 차세대 AI 반도체 경쟁에서 가장 중요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첨단 패키징 기술, 유리기판, 이 시장을 선점하라는 것이 차세대 AI 반도체 시장에서 가장 중요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 유리기판 관련된 투자 포인트들과 함께 종목들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엔비디아의 독점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AI 반도체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 이제 11월 말에 이 구글 쪽에서 주가는 급등을 하고 있는데 엔비디아는 급락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글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다시피 세계 최고 검색 엔진 기업이죠. 이걸 기반으로 유튜브 같은 이제 사업 같은 경우도 하게 되면서 엄청난 광고 수익을 지금 이제 가져가고, 여기에다가 더해가지고 엄청난 그런 소프트웨어 파워를 통해가지고 안드로이드라고 하는 스마트폰 OS를 제조를 하게 되면서 갤럭시에다가 이제 납품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구글이 단순히 검색 엔진 기술을 넘어서 인터넷 최대 기업으로서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나아가서 애플처럼 자체 지금 이 반도체, AI 반도체 제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AI 반도체 기술력이 최근에 굉장히 진보되고 있는 것들이 포착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독점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에 이 AI 반도체의 성능 경쟁이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브로드컴이 구글의 TPU, 구글의 AI 반도체는 텐서, 지금 이제 프로세서로서 TPU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GPU죠. 그래픽 처리 장치. 그래서 이 TPU를 설계를 하고 제조를 하는 거를 브로드컴이 지금 해주고 있는데, 이 브로드컴이 이제 미국 기업이죠. 그래서 이 브로드컴이 차세대 AI 반도체 개발을 위해서 유리기판 개발에 유리기판 적용을 한 AI 반도체 개발에 집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 유리기판, 첨단 패키징 기술인 유리기판을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실리콘 포토닉스라고 하는 광반도체 기술이 선점을 해야 됩니다. 이 광반도체 기술이 전송 속도의 혁신뿐만이 아니라 AI 반도체 발열 문제까지 해결해 줄 수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겠습니다. 엔비디아의 AI 반도체 독점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내년에 보다 더 치열해지고 있는 이 AI 반도체 시장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구글이 이번 달 18일에 제미나이 3.0이라고 하는 지금 이제 AI 모델을 출시를 하게 됐는데, 시장 호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빅테크 기업들이 대단하다, 축하한다, 이런 이제 찬사를 보내고 있고, 오픈 AI CEO인 샘 올트먼 같은 경우도 이번에 제미나이를 써보고 대단하다, 당분간 우리 오픈 AI에게 힘든 그런 이제 경쟁의 시간이 예상이 된다. 지금 현재 이 제미나이가 세계 1위 AI 모델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거의 뭐 80%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데, 챗GPT의 아성을 위협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각종 AI 모델 벤치마크에서 챗GPT의 점수를 추월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구글의 AI, 챗GPT를 뛰어넘는 세계 최고의 AI를 개발을 하는데 엔비디아 GPU 없이
자체 AI 반도체인 TPU 기반으로 개발을 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히트였다라고 하는 거겠죠. GPU에다가 TPU를 더한 게 아니라 이 GPU 없이 TPU만으로 자체 AI 반도체만으로 세계 최고의 AI 반도체를 제조를 했다. 그러면은 굳이 비싼 엔비디아의 AI 반도체를 사용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원래 이제 구글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구글 자체 자사 클라우드용으로만 폐쇄적으로 이 TPU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엔비디아의 GPU 같은 경우는 그래픽을 병렬 처리라는 대량 데이터 처리 장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TPU는 AI 연산에서는 그래픽 처리라는 단순한 그런 병렬 처리보다 TPU, 이 행렬을 처리를 해가지고 확률을 높은 부분들을 더 고려를 해서 처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더 높은 성능이 기대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구글이 TPU를 개발을 해서 지금부터 자체 AI 칩을 판매를 하는 것이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글로벌 빅테크 중에 하나인 메타 같은 경우 이 TPU 도입을 위해서 수십억 달러의 투자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겠고요.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의 GPU 이번 달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강력한 대안으로 이 TPU가 급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성능은 말할 것도 없고 전력 효율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픽 처리 장치 같은 경우는 태생이 AI 처리를 위해 가지고 제조가 된 게 아니죠. 뭐 고화질 게임이나 아니면은 이제 3D 렌더링 그런 것들, 이 그래픽 처리를 위해 가지고 제조가 된 것이기 때문에 AI 개발에 최적화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이 TPU 같은 경우는 애초에 대량 이 데이터 센터의 AI 개발을 위해서 제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전력 효율 측면에서 굉장히 좋고, 특히나 비용 측면에서는 GPU 대비해서 거의 절반 수준으로 저렴한 지금 거의 대부분의 부분에서 모두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 엔비디아의 왕국에서 가장 중요한 AI 개발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거죠. 엔비디아가 이 AI 소프트웨어인 쿠다를 만들고 여기에다가 수십조 원을 투자를 해왔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엔비디아의 쿠다 소프트웨어가 없다라고 하더라도 고성능 AI 개발이 가능한 부분이 입증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구글이 이 부분들을 기반으로서 AI 칩 판매사로 이제 전환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구글 쪽에서 지금부터 AI 반도체, 그리고 구글과 협력을 하고 있는 브로드컴, 나아가서 구글 외에도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 뭐 메타, 테슬라, 애플 이런 빅테크들이 지금부터 제조를 하게 되는 AI 반도체, 자체 AI 반도체 칩으로 시장의 시선이 이동을 하기 시작한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죠. 지금 이 브로드컴이 구글의 TPU를 설계를 하고 제조를 하는 것까지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TSMC 통해 가지고 제조를 하고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의 AI 반도체 성능을 추월을 하기 위해서 유리기판이나 이런 첨단 패키징 기술을 선제 도입할 것을 시사하고 있어요. 지금 업계에서 유리기판 도입이 가장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겠죠.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브로드컴 메모리 공급점율 1위 기업입니다. 당연히 이 TPU에도 HBM이 들어가게 되겠고, 현재 이 TPU에는 최첨단 HBM 4도 아니고 HBM3E도 아니고 3가 탑재가 된 것으로 보이죠. 그러니까 3가 탑재가 됐는데도 지금 블랙엘보다 높은 AI 반도체를 제조를 했다? 그럼 여기에다가 3E나 HBM4를 탑재를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땐 그 성능이 더 좋아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 TPU 생태계 확장의 최대 수혜로서 삼성전자가 부각이 될 수가 있겠고, 특히나 현재 지금 업계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은 2026년부터 해가지고 글로벌 빅테크들의 AI 반도체 자체 제조가 본격화가 되게 될 것인데, TSMC의 용량이 딸리고 너무 비싸다라고 하는 게 지금 한계예요. 지금 현재 이런 브로드컴이 삼성 파운드리 쪽하고도 협력을 확대를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지금 이제 삼성전자가 아무래도 기술력에서 TSMC에게 밀리고 있다 보니까 선단 공정인 2나노 공정을 TSMC
TSMC의 지금 적자를 본다라고 하더라도 점유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가격을 굉장히 싼 가격에 공급을 해 주려고 하고 있겠거든요. 그럼 이런 부분에 따라서 삼성전자가 이 AI 반도체 시장의 영향력이 확대가 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굉장히 크게 빠졌죠. 삼성전자는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GPU 기반의 엔비디아 진영인 SK하이닉스 등 관련주들 하락을 했고요. TPU 등 구글, 브로드컴으로 연결이 되게 된, 여기에다 더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던 파운드리 기대감까지 나타나게 되면서 뭐 최근에 이제 당장 내년 같은 경우 출시가 되게 되는 갤럭시 S26, 여기에다가 탑재가 되는 엑시노스, 이거 같은 경우도 성능이 좋다라고 지금 평가가 내려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 더해서 파운드리 관련주들까지 바로 이제 차세대 AI 반도체 그런 기대감으로써 급등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실 수가 있겠죠. 아무쪼록 지금 현재 미국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SK하이닉스 위주로만 시장이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플레이어들이 혁신을 가지고 나타나고 이 시장 파이 자체가 커다랗게 진행이 되는 것은 우리나라 증시에 굉장히 건강한 아주 좋은 신호로 볼 수가 있겠죠. 현재 구글 같은 경우는 이 제미나이 3.0 개발을 위해 가지고 새로운 방식의 슈퍼컴퓨터 구조를 도입을 했어요. 수천 개의 TPU 칩을 초고속 통신망으로 연결을 해가지고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을 구축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구글 같은 경우는 브로드컴 기술을 활용을 해서 이 AI 인프라 내 통신 속도를 2배 이상 높인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슈퍼컴퓨터가 개발이 되어가지고 이 GPU를 놓고 보게 된다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이 GPU 같은 경우를 놓고 보게 되면은 처리를 해야 되는 데이터를 할당을 받겠죠. 그리고 자기가 할당받은 데이터를 처리를 해가지고 이제 CPU 쪽으로 넘겨주고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 구글 같은 경우는 이 AI 반도체 전체를 한 방에 거대한 하나의 컴퓨터로 연결을 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각각의 이런 AI 반도체, 서로 다른 AI 반도체들을 통신 모듈로 연결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통신 모듈 기술이 굉장히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겠고, 그래서 지금 이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 특히나 구글 이런 빅테크의 AI 반도체, 주문형 반도체를 설계를 해주기도 하겠지만 AI 데이터 센터의 통신 모듈 분야의 글로벌 점유율 1위 기업이다라고 하는 게 중요할 수가 있어요. 특히나 지금 이 유리기판이라고 하는 게 AI 반도체보다는 차세대 통신 모듈 5G나 6G로 연결이 되게 되는 통신 모듈에다가 먼저 적용이 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겠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브로드컴이 내년에 이 구글 쪽의 시스템 판매가 뭐 메타라고 하던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빅테크들에게 납품이 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이 통신 모듈 시스템까지 같이 판매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지금 이 유리기판의 도입이 굉장히 빨라지게 될 수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라고 하는 거겠죠. 현재 이 반도체 업계 같은 경우는 실리콘 포토닉스, 일명 광반도체 기술 구현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반도체 위에는 이 지금 데이터 송수신이 진행이 되게 된다라고 했을 때 반도체 회로 같은 경우도 전부 다 구리를 기반으로서 데이터 전송 방식이 진행이 되죠. 그리고 이 웨이퍼와 지금 웨이퍼가 기판 위에다가 탑재가 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이 기판에 탑재가 되어 있는 HBM이 이제 공통으로 패키징이 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이게 이런 식으로 기판과 HBM, GPU, AI 반도체 이게 전부 다 구리 회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구리 같은 경우는 전기가 가장 잘 통하는 그런 이제 소재 중에 하나죠. 근데 아무리 잘 통하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저항이 발생을 하는 과정에서 발열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광 케이블이나 트랜시버 같은 이런 광학 데이터 전송 기술을 반도체 위에다가 구현을 해서 이 지금 구리로 연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다가 통신 모듈을 박아버리는 거예요. 여기도 통신 모듈을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빛의 속도로서 광통신 모듈을 연결을 해가지고 송수신을 구리가 아니라
데이터 송수신을 통신 모듈로 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겠죠.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된다라고 했을 때 구리보다 최소 2배에서 수십 배까지 데이터 전송 속도를 높일 수가 있겠다. 현재 수준 여전히 기가바이트 BPS 수준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TBPS 테라바이트 수준으로 속도가 어마무시하게 빨라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겠습니다. 현재 반도체 업계 같은 경우는 유리기판 상용화를 위한 선행과제로서 이 실리콘 포토닉스 기술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리콘 기반의 광소자를 칩에다가 집적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AI 반도체에다가 전부 다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이제 통신 모듈을 탑재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는 이게 연결을 하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구리 회로로서 기판이나 이런 것들 시스템을 회로로서 물리적으로 연결을 하게 됐는데 지금은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게 된다. 이런 식으로 통신 모듈로서 AI 반도체를 연결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정말 하나의 시스템처럼 바로 이제 이 통신 모듈 엄청나게 빠른 그런 속도를 통해 가지고 데이터 이 AI 모델이 개발이 되고 그리고 이제 뭐 서비스가 진행이 될 수가 있겠죠. 지금 이제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구리 기반의 데이터 전송 방식에서는 필연적으로 발열 문제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GPU라고 하던가 AI 반도체가 발달이 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처리를 해야 되는 데이터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겠고 지금 이 발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요. 이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뭐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경우도 엔비디아가 최신 GPU AI 반도체 출시를 계속 미룰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지금 이런 필연적 발열 문제들을 실리콘 포토닉스가 발열 문제를 없애는 것뿐만이 아니라 데이터 전송 속도를 수십 배를 끌어올릴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실리콘 포토닉스 같은 경우도 결국에 웨이퍼에다가 새로운 그런 이제 광 모듈을 탑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첨단 패키징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유리기판 그리고 실리콘 포토닉스라고 하는 차세대 패키징 선점 기업이 이 AI 반도체의 핵심 제조 기업으로 급부상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겠다. 삼성전자에서도 이 실리콘 포토닉스나 유리기판 기술을 먼저 선점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TSMC 대비해서 우월한 그런 첨단 패키징을 확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빅테크의 AI 반도체 자체 제조의 핵심 파트너로서 부상을 할 수가 있게 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오늘 관련된 투자 포인트들과 함께 관련된 종목들도 체크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퀄리타스 반도체입니다. 초고속 인터커넥트 선도 기업으로서 통신 모듈과 관련된 반도체 설계 IP를 개발을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아무래도 통신이다라고 하면은 뭔가 이 AI 반도체라고 하던가 AI 인프라하고 좀 뭔가 먼 느낌이었는데 지금 요번에 이 TPU 쪽이 통신 모듈로서 연결이 되어 가지고 지금 이 실리콘 포토닉스 기술을 구현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급부상을 하고 있는 그런 기술로 볼 수가 있습니다. 테라바이트 이 BPS급의 초고속 인터페이스 IP를 개발하게 되면서 해당 부분 이제 테라바이트급으로 세계 최고 수준으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 AI 자율주행에 적용을 시키는 실리콘 포토닉스 응용기술 개발 국책과제를 수행을 한 기업이겠고요. 특히나 삼성전자와 첨단 파운드리 쪽에서 협력을 하고 있겠죠. 매출의 주요 비중 한 30-40% 정도가 삼성전자 통해 가지고 나오고 있는 기업이에요. 지금 이제 삼성전자가 브로드컴과 실리콘 포토닉스를 공동 개발을 하고 있겠죠. 이쪽으로 핵심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기업이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TFE입니다. 반도체 테스트 소켓 전문 기업으로서 아무래도 이 실리콘 포토닉스 기술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상용화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따라서 아무래도 신기술이다 보니까 실리콘 포토닉스 테스트 같은 경우는 지금 구리가 연결이 되는 전기적 신호가 연결이 되었다 안 되었다 부분을 넘어서 전기 그리고 광신호까지 동시 검정을 해요. 나아가서 열 관리나 광정열
초고주파 대응 같이 굉장히 높은 기술력이 요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의 반도체 테스트 소켓보다 이 실리콘 포토닉스 기반으로 테스트 소켓이 수요가 확대가 되게 된다라고 했을 때 고부가 가치 수익이 기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당장 이제 내년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률 20% 이상, 매출액 같은 경우도 크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이미 지금 북미 고객사양으로서 실리콘 포토닉스나 주문형 반도체 쪽의 소켓 공급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확대 핵심 수혜주로서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올해 특히나 외국인 매수세가 굉장히 강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이번 주만 한다라고 하더라도 거의 100억 가까이 순식간에 지금 외국인 순매수가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 체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관련된 투자 포인트들과 함께 종목까지 체크를 해봤고요. 우리 급등 타이밍 오늘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투자 관점 제시해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당일 급등이나 상한가 그 이상 기대가 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유튜브 통해서 제시를 해드리는 게 시간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단타 종목들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당장 이제 지난주에 찍어드렸었던 코오롱 티슈진 이런 종목들 한 일주일 정도 만에 30%가량 급등이 나타나 줬었던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당일 급등이나 상한가 기대가 되는 이런 종목들 단타로 올려드리면은 여러분들 한 100만원, 200만원 이 정도로 투자를 하셔서 아침에 5만원에서 10만원 벌어 가본다. 이런 느낌으로 접근을 하시면은 매일 아침 재밌게 단타 참여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100% 무료 급등 타이밍 단타방 어떻게 입장하실 수가 있는지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청하고 계시는 유튜브 아래로 조금만 내려보시면요. 설명 쪽에 이런 식으로 실시간 무료 텔레그램방 입장이라고 링크 있어요. 이거 누르시면은 이제 해외 메신저 텔레그램 통해 가지고 오픈을 해 놓은 거고, 링크 누르시면은 무료 설치부터 입장까지 전부 가능하시게 되니까 놓치지 마시고 꼭 이용을 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 오늘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 라고 하시는 분들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버튼과 함께 댓글까지 잊지 마시고 꼭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좋아요, 댓글 하나하나가 급등 타이밍에게 정말 큰 도움 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 누르시면은 급등 타이밍의 최신 주식 정보들 누구보다 빠르게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또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고요. 지금까지 급등 타이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